뭐 그거는 또 아니 43주가 아니라 상극론이니까 47쪽 오행의 상극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셔. 오행의 상극론. 제2장 오행의 상극론. 상극의 개념. 오행 상극의 일반적 의미는 서로 극한다는 뜻으로 오행 중에서 두 개의 기운이 상호간에 어느 한쪽으로 기운을 억압한다, 꺾는다, 제거한다 등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취한다, 갖는다, 간섭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는 수를 제거하는 의미와 또 다른 개념으로는 토는 수를 극하여 즉 취하여야 한다와 습한 토가 되어서 초목이 생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토의 의무와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친 관계에서 설명하면 토는 수를 극하게 되는데 이 토는 남편이 되고 수는 아내가 됩니다. 따라서 토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수의 기운은 전혀 힘을 쓸 수 없으므로 아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 토는 아내인 수가 없으면 흑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읽으셨네. 오행의 상극 목극토는 목은 토를 극한다. 초목은 흙을 파헤친다. 목은 토를 극한다는 원리로 초목은 가만히 있는 흙에 뿌리를 내려 흙을 파헤쳐 불안정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토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초목이 흙에 뿌리 내리고 왕성한 성장을 해주어야 흙의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상생이 가정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상극은 사회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생은 가정적으로 서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상극은 사회적 관계로서 양육강식이라는 법칙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극하는 데에도 음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귀양에 극을 하더라도 정이 있게 극을 하는 경우가 있고 무자비하게 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양을 극하거나 음이 음을 극할 경우 무자비하게 극할 수 있고 양이 음이 양을 극할 경우에는 정이 있는 극이 될 것입니다. 목극토는 나무 뿌리가 흙을 파고 들어가서 흙이 가지고 있는 물이며 거름이며 모두 빼앗아 먹어버리니 흙도 감정이 있다면 나무를 극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는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금은 어김없이 목을 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은 토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토가 뿌리를 잡아주어야 머리를 하늘 높이 향하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정이 있게 극하려 합니다. 자, 목극토에 대해서 먼저 나가보죠. 자, 천간에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지지에 인목이 있고 묘목이 있죠. 자, 내가 토를 극한다. 그러면 태어난 연, 월, 일, 시에서 내가 일간이 나예요. 내가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기서 목극토? 목극토 설명인가? 맞아요. 여기 목이 나를 극하는 거니까 일간이 토라는 얘기네. 그러면 자, 토는 천간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지지에 진토, 술토,
미토, 축토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토나 기토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무토나 기토로. 그러면 내가 무토나 기토로 태어나서 났으면은 요 토들은, 자, 요 토는 내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토가 내가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우든지 수라고 하는 댐을 건설해서 내가 저 각 가정의 음용소로 전달하든지 공업용소로 쓰든지 농업용소로 쓰든지 이렇게 하든지 또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 조토는 무토나 술토나 미토나 이런 것들은 조토예요. 메마른 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은 바람인데 그 열바람, 그러니까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그 메마른 건조한 바람이 불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습기들을 싹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은 이런 그 메마른 바람이 불면은 습기, 냉기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습토들이 있어요. 기토, 축토, 진토, 요것들은 습토예요. 습토. 이 습토는 우주적으로 보면은 습바람들, 습바람, 그 습기가 가지고 있는 습바람들이란 말이야. 습풍. 그게 이 습바람이 불면은 뭐 집에 방 안에서도 곰팡이가 피고 막 이러죠. 예, 이런 이제 습바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또 이 조토는 어디에 유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사주가 너무 춥잖아요. 그 한섭을 춥고 습한 것을 이 무토나 술토나 미토가 있으면은 한섭을 제거하는데 좋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토들은 춥고 냉하고 습하고 이랬을 때 이러한 무토나 술토나 미토는 추운 것을 제거하고 냉한 것을 제거하고 습한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좋은 길한 작용을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저렇게 사막 같은데 너무 뜨거우면 거기서 생명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는 사주에 너무나 뜨거워, 불이 너무 많아, 이랬을 때는 이러한 습토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열기를, 화기를 조절하고, 그래서 생명들이 살 수 있게끔, 너무 뜨거워 가지고서 땅도 바싹바싹 다 말라 가지고 쩍쩍 갈라지고 이러면 생명이 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클 수 있도록 조를 형성하고, 이랬을 때는 요 습토들은 이런 경우에는 길한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토나 기토로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무토가 목 생명을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댐을 건설해서 모든 가정마다 음용소를 갖다가 전달하고 공업용으로 사용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댐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또는 이 무토가 너무
사주가 춥고 냉하고 습한 것을 조절을 하거나 또는 사주가 너무 뜨거워 가지고서 화기를 조절하고 조우를 하는 그런 사명감을 태어났는가, 이것을 보는데, 여기서 간목이나 을목이 목곡토로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우기 위해 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무토나 기토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인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갑인이 있어. 그러면은 무토나 기토가 요거 갑인을 갖다가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 기토 입장에서는 갑인을 내가 잘 키우면은, 극을 하는 것은 목극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토를 갖다가 이 토를 갖다가 깨 부신다는 소리야. 이 토를 갖다가 내가 꺾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렇게 목극토는 나쁘고 이렇게 생하는 거, 목생화, 이렇게 목생화 하는 거, 이것은 좋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이렇게 무토나 기토가 가민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이것이 나에게 뿌리를 내려서 이 목 생명을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려고 그러면은 어떤 여건이 돼야 됩니까? 자, 내가 무토가 예를 들어서 무토가 갑인이 있는데, 여기에도 풀이 있고, 여기도 풀이 있고, 여기도 풀이 있고, 여기도 풀이 있고, 여기가 풀이 있고, 그러면은 요 무토가 이 간목을 내가 키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사주가 뜨거워서 요 갑인이 시들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갑인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야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요것을 키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토가 이 갑인을 키울 수 있는 이 구조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이 목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서 생명이에요. 생명. 요 생명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이 갑인을 갖다 잘 키우려고 하면은 내가 이 무토가 이거 조토잖아요. 바싹 마른 메마른 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메마른 이 토에다가 갑인이 뿌리 내리고 잘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지금 필요합니까? 이 갑인을 갖다 잘 키우려고 하면 물기가 하나도 없어. 저 토가 바싹 마른 흙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그 물이 필요하지. 물이. 응? 여기에 물이 있어야 내가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무토가 무슨 토가 됐어요? 물기를 축축하게 먹은 그런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갑인이 여기다가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화가 많았을 때는 내가 이 갑인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요 무토가 이게 만약에 여자 사주라고 하면은 요 갑인이 누구야? 나를 극하고, 나를 극하는 건 뭐야? 무토 입장에서 나를 극하고, 나를 관리하고, 나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야? 이게 남편이야. 무토한테 갑인이 이게 남편이야, 남편. 근데 이 남편이 여기다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불이 많으니까 여기다 지금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처한테 뿌리를 못 내리지? 그러면 이 무토 입장에서 이게 남편이 이 무토한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게
야, 내가 이 무토 이 처한테 뿌리를 내려야겠는데 여기다 뿌리를 내려보니까 물도 하나도 없고 저 땅에다 뿌리를 내려갖고 물을 빨아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뿌리를 갖다 딱 내려보니까 이 토가 이렇게 불이 많은데 이게 무슨 토예요? 이게 저 모래 사막이 많은 곳이 어디요? 사막, 사막에 모래같이 뜨끈뜨끈하고 물기는 하나도 없으니 여기다 저 가빈이 뿌리 내리고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잖아, 이게. 그러니까 요 가빈 입장에서는 무토에게 불만이 많은 거야. 불만이 많아. 무슨 놈의 토가 어떻게 내가 여기다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수분도 없고 거름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비는 이 무토 처한테 불만이 많아. 토가 내가 토라고 하는 것이 뭐야? 내가 여기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왜 수분도 없고 거름도 없고 이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가비는 요 처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그러면 이 무토 입장에서 보자고.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가빈이라는 것이 왜 나한테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가 요 가빈 이 목을 갖다가 키워야 무토 입장에서 이 관인이 뭐냐면 이게 여자면은 이게 남편이야. 남편이고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게 명예 벼슬이야. 심리학으로 봐서는 인내심이야. 인내심. 그래야 되는데 왜 가빈이 너는 나를 갖다 뿌리를 안 내리고 목생화해서 더 불을 질르냐? 그게 무토도 또 이 가빈에 대한 불만이야. 이거 불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사는 거야. 이게 서로가 무토는 가빈에 대한 불만, 가빈은 무토에 대한 불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래서 이 무토가 이 가빈이 있으면 목이라고는 생명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서로가 불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지의 자수는 이게 물이죠? 수 임자 요 진토는 요 3월달의 토죠. 요 3월달 이 토는 무슨 토야? 이 속에는 진무 계열이 들었어. 무게는 화. 여기다 딱 무토한테 뿌리를 내려보니까 따뜻한 온기가 있고 물이 있고 거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 가비는 어때요? 아주 이 무토한테 내가 뿌리를 딱 하고서 필요한 거 물이 필요하면 물을 빨아먹고 내 뿌리가 충분히 이 좋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 가비는 이 무토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하고 요 무토 입장에서도 야 내가 무토 큰 산인데 이게 을묘같이 이런 꽃나무 잔디나무가 아니고 나는 큰 산이니까 이런 잔디나무보다는 저 소나무 전나무 큰 대들보나무 이게 딱 나한테 뿌리를 내리니까 가빈 입장에서는 만족을 하는 거야. 이때는. 그러면은 이때의 무토 여자는 요 가빈 남편에게 만족을 하는 거야. 요 가빈 남편에게 만족을 한다. 만족을 하니까 무토는 어떻게 해요? 원래 모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양은 뭡니까? 남녀로 했을 때 양이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음은
여자. 그러니까 요 양이라고 하는 근본 성정은 내가 일 활동을 통해서 경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근본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은 내가 일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추구한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천간에 보면은 양 봐봐요. 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러면은 이거 가불은 목인데 요건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 그러죠? 병정은 화인데 요건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 무기는 토인데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 경신은 금인데 요 경금은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 임계는 수인데 요건 양이고 이건 음이잖아. 요 양들은 다 양의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일 활동을 통해서 뭔가 재물을 추구한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딱 잡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그 잡혀서 뭐 가정에서 살림만 한다든지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사회에 나가서 일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무토도 근본적으로는 이 여자라 하더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갑인이 남편이 갑이 여기다 좀 뿌리를 받고 있죠. 이 갑인이 힘있게 뿌리를 받고서 목국도 딱 하니까 요 무토는 양의 성정을 이때를 못 내는 거야. 그냥 갑인한테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고 갑인이 하는 대로 순종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무토는 이 갑인한테 순종을 하니까 요 갑인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가정에서 살림을 했을 때는 관은 뭐예요? 명예 체면이잖아요.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게. 그래서 이때는 목국토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야 이게. 이때는 무토가 나한테 뿌리 좀 내려서 내가 태어난 이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내가 키우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무토 일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아까 무전 이렇게 놔두고 내가 1월 달에 무토를 태어났는데 여기서 또 갑인이 또 있어. 이렇게 되면은 요거 월지는 다른 오행의 3개에서 5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엄청나게 목기운이 강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 무토가 여기다가 뿌리를 받고 있는데 요거 인목이 있으면 인묘지 이것도 목으로 가버려. 그러면 목기운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너무 지나치게 내가 극을 받는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때는 이 무토가 요 수많은 요 하나만 나를 목국토에서 뿌리 내려야 되는데 이 수많은 목들이 나한테 뿌리를 내리니까 이 무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요때는 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극을 갖는 것이니까 이 무토가 무서운 거야.
무섭다. 목국토로 들어오니까 무섭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아까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 마음이 싹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때는 요 무토 입장에서는 요 목이라고 하는 관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 떼거리로 나를 그걸 하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 목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이 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럼 무토 입장에서는 이 목이 뭐냐면은 이게 관이니까 내가 뭔가 직장, 명예, 체면 이런 건데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을 못 해요.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와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하게 작용할 때도 있고 내가 흉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목국토 하는 것이 목이 토에다가 그걸 해서 이 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서 이 흙을 갖다가 부시면서 들어가는 건데 요 토는 내가 이 토에다가 뿌리를 내려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요 토 입장에서는 내가 이 목을 잘 키워야 내가 태어난 사명을 내가 완수해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이 안 됐을 때 목에다 뿌리를 내려고 했는데 너무 조열하고 물기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이 목 입장에서는 여기서 잘 성장할 수도 없고 무토 입장에서도 이걸 잘 키울 수가 없으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 벼슬, 명예, 체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길하게 작용을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국수 한번 읽어보세요. 토국수, 토는 수를 극한다. 흙은 물을 제거한다. 흙은 수를 극한다는 원리로 물은 아래로 흐르려는 성질을 가졌는데 흙이 물의 이런 흐름을 방해, 차단, 또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되고 흙탕물을 만들어서 식용수의 역할을 못하게 한다는 나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 입장에서 보면 토에 극이 없으면 모든 물이 우주 공간으로 증발하거나 바다로 흘러들어 육지가 건조해져서 동식물이 생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토의 극을 받아야 수로서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흙은 물을 극한다. 물은 항상 흘러가는 것인데 흙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흙과 물은 그 성질이 동적과 정적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나 봅니다. 흙이 볼 적에 물은 항상 종잡을 수 없습니다. 원래 진중한 사람은 덜렁덜렁 거리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제발 얌전하게 좀 있거라 하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래서 토는 수를 극하는 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에 수가 없다면 물기가 없는 토의 메마름은 생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땅에서는 많은 초목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토는 물이 없이는 안 되니 그래서 물을 강제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극하게 됩니다. 물의 입장에서 흙이 아니고는 목을 키울 수 없으니 토와 수는 서로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상극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상극은 면역성을 만드는 법이니 토의 극을 미워한 수가 자식 나무를 만들면 나무목은 당연히 토를 극하게 되고 목의 극을 받는 토는 다시 금을 생산하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합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면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우주가 이 우주가 자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목, 화, 토, 금, 수.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이 오행을 그대로 기운을 바꾸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우주에서 즉 목은 생명이야, 생명.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인이 예지 중에서 유독히 인만을 주장한 것은 인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가 요 생명, 목이라고 하는 이 생명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화와 수가 조우를 이루고 또 토가 목에 뿌리를 잡아주고, 요 토는 요 목에 뿌리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 목에 요 금은 열매, 목이라고는 저 생명이 반듯하게 잘 크게끔 가지를 쳐주고, 그래서 봄,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열고, 이게 이제 우주의 모든 생명의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가 수를 극한다고 하는 것은 이 토는 천간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지지에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고 미토가 있고 축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건 천간, 요건 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토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어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무토나 요 기토는 내가 태어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화기, 화기운이 있어야 내가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화기가 있을 때 요 무토나 기토는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잘 키울 수가 있고, 또 요 무토나 기토는 내가 적당한 수분과 적당한 화기가 있을 때 토생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금이라고 하는 것을 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지금 요 금이 단단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쇳덩어리가, 이 단단한 것은 요 화기가 있음으로써 이 쇠의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드리 큰 쇳덩어리도 거기서 완전히 화기를 다 뽑아버리면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밀어도 뚝 부러져 버려. 그 단단한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쇳덩어리에 화라고 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쇳덩어리가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무토나 기토도 예를 들어서 수분이 없고 화기만 있다. 이건 사막의 모래지. 여기 무슨 생명이 내릴 수가 없어요. 또 수는 있고 화는 없다. 그럼 꽁꽁 얼어버린 이 무토가 목이라는 생명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은요, 저 우주 공간에서 수는 뭐냐면은 이 지구에 있는 화기가 다 증발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딱 잡아주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저 수분이 위에서 눌러지지 않으면은 땅에 있는 모든 화기운이 다 우주 공간으로 발산돼 가지고 이 우주는 그냥 그대로 그냥 몇백도 그냥 얼음덩어리로 변해서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오행의 이치가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목화 토금수를 받아 가지고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바 복과 지혜 정도에 따라서 강한 업력에 의해서 내가 한국에 태어날 만한 업, 그래서 그러한 사주가 형성되는 것이고, 미국에 태어나는 업, 절대적인 업에 끌려가서 그러한 내가 호리도 틀림없는 사주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주역을 공자님이 가족근이 3번 떨어지도록 연구를 하고, 이 명의학도 선지식들이 몇천 년을 연구해서 우주의 오행과 인간의 오행을 연구해서 만들어낸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토나 기토가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웠을 때는 내가 이 수라고 하는 것을 극해서 없어지는 그런 관계로만 볼 게 아니라, 이 토와 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와 토가 있음으로써 토는 충분히 수가 있음으로써 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요 수는 토가 있음으로써 수의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없으면 수는 그냥 흘러간다, 이거 무법천지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토가 저 흐르는 물을 막아서 댐을 건설하고, 저 물을 갖다가 흡수해서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키우고, 이런 관계. 그래서 이제 목국토는 무조건, 토국수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떤 관계로, 이 극관계인데 어떤 관계로 이루어졌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극이라고 하는 것도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갖다가 제압한다. 상대를 제압한다. 내가 상대를 꺾는다. 내 것으로 취한다. 이렇게 보면 이 나를 극하는 것은 전부 나쁘게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우주의 오행의 이치를 보면은 이게 좋게 토와 수가 서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토는 토 역할을 다할 수 있고 수는 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이런 길관계도 있고, 또 이 지나치게 토가 수를 극해 가지고서 흉한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찾고 연구해 가야 될 대목들이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극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를 규제한다, 관리한다, 내 것으로 취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극하는 것도요, 양이 음을 극하고, 요것은 이제 양이 음을 극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극하고 그 소리가 똑같아요. 양은 남자가 여자를 극한다. 그게 뭐야? 남자가 여자를 극했을 때는 어떻게 극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극하는 거지. 그렇죠? 사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자, 간목은 목국토, 요 기토를 극하고, 또 양이 뭐야? 병화는 요 신금을 극하고, 갑을 정. 무토는 요 개수를 극하고, 경금은 을목을 극하고, 임수는 정화를 극하고. 그렇죠? 이렇게 양은 그래서 이건 이제 합이야. 갑기는 합. 양의 남자와 음의 여자가 이렇게 합하면 이건 합이란 말이야. 합. 병화의 남자와 신금의 여자가 이것은 합이야. 무토와 개수가 이건 합이야. 경금과 을목이 경금, 이건 합이야. 근데 이것은 합이라는 건 뭐예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이 음을 극하는 것은 사랑스럽게 극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부부관계가 사랑스럽게
부부 관계가 됐다면 이건 합이야 이거. 그래서 양이 음을 극하는 것은 사랑스럽게 극해. 근데 이제 양이 양을 극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무자비하게 극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간목이 무토를 극하고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무토가 임수를 극하고 경금이 간목을 극하고 임수가 병화를 극하고 이건 그 충이야 충. 이게 요것은 이제 양이 양을 극하는 거니까 이건 무자비하게 그냥 인정사정 없이 이것은 그냥 망치로 그냥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극하는 것도 양이 음을 극하는 것은 사랑스럽게 극하는 것이고 양이 양을 극하는 것은 요것은 그냥 무자비하게 극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양이 양을 극하는 것이 무조건 또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요 경금이 와서 이 간목을 극할 때 이것이 흉작용을 할 때는 경금이 와서 이걸 무자비하게 쳐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또 무자비하게 극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가보죠. 수국화. 수는 화를 극한다. 수는 화를 극한다는 원리로 물은 불을 끈다, 제약한다는 의미이며 우주 공간으로 발산하려는 화의 기운을 억압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화의 입장에서 보면 수의 기운이 차단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면 화의 기운은 모두 우주 공간으로 발산되어서 지구는 암흑천지가 될 것이며 땅은 온기, 열기가 없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극을 받아야 화의 본본을 다하게 됩니다. 수는 아래로만 내려가는 성분인데 화는 위로만 올라가는 성분이다. 그러니 자신의 성격에 정반대인 화를 만나면 극하는지도 모릅니다. 물에게 얻어맞기만 하는 불은 토를 만들어서 수를 제압합니다. 토의 극을 받는 수는 나무를 생조하고 목은 토를 극하다가 토의 자식인 금에게 두들겨 맞고 그래서 목은 화를 만들어 금을 녹이려 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극하고 생하면서 조화와 변화가 무궁하면서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여기도 읽어요? 4번. 여기 수가 화죠. 수가 화. 수가 화를 극한다. 자, 천간의 수는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어요. 자, 지지의 수는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 수는 화를 극한다. 그러면 또 화는 천간에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지지에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수는 요 화를 극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화라고 그러면 요 수가 누구예요? 일간이 내가 화로 병정화로 태어났어요. 병화나 정화로 태어났어. 그러면은 요 수가 임수나 요 개수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극하는 관계죠. 나를 극하는 관계야. 그러면은 요 병화나 정화는 나를 극하는 것은 이게 여자라고 하면은 요 임수나 개수가 나를 극한다. 나를 취한다. 나를 규제한다. 나를 관리한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게 누구야? 이게 남편이지. 그러죠? 남편, 남자. 또 사회적으로 보면 뭐 직장, 명예,
체면. 심리적으로 보면 인내심. 왜 든다? 그것이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병화정화 입장에서는 요 임수 개수가 들어와서 나를 극해서 좋은 역할이 되면은 좋은 역할이 된다고 하는 것은 화와 수가 있어서 적당하게 내 사주를 조우를 시키고 조우를 시킨다는 것은 내가 요 임수 개수가 있음을 해서 조우가 돼서 생명이 잘 클 수가 있고 병화정화가 내가 태어난 사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랬을 때 요 병화정화는 임수 개수가 한마디로 말해서 남편 덕이 있고 남자 덕이 있고 직장 명예 체면 덕이 있고 심리적으로는 잘 인내심이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남자라면 이게 누구야? 남자라면 요 병화정화가 이게 남자야. 그러면 임수개수는 누구예요? 남자는 나를 극하는 게 자식이야. 이거 자식. 그러죠? 자식이야. 그래서 병화정화가 임수개수가 있어서 사주가 잘 조가 되고 내가 임수개수 덕분에 내가 태어난 사명을 다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랬을 때는 요 수국화하는 것은 자식이요 육친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직장 명예 체면이요 또 본인의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인내심이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할 수가 있고 내가 직장이나 직장이나 벼슬을 위해서 내가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자식 때문에 사주가 조가 되고 내가 사명감을 잘 할 수 있으면은 자식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화극금, 화는 금을 극한다. 불은 금을 녹인다. 화는 금을 극한다는 원리로 불은 각종 금속류를 녹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금의 입장에서는 화의 극이 없으면 바위 덩어리인 상태로 방치되어 폐석과 다름없기 때문에 불의 극을 받아서 각종 보석이나 연장 등으로 쓰여져야 금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불은 맹렬하게 타오르는 성분입니다. 그 맹렬한 불기운을 그대로 두면 곧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금 그릇에다가 불기운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저 땅속에 용암이 솟아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TV를 통하여 가끔 봅니다. 만약 바위가 아니고 흙이었다면 흡수해 버리고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위 그릇에 불기운을 담아 놓으면 불기운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화는 금을 극하게 되는데 금은 화에게 그 대가로 금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불이 아니었더라면 땅속에 돌덩어리에 불과할 텐데 불로 금은 재련받은 후 반지, 팔찌, 목걸이 등 칠보 보석으로 변화하여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금은 천간으로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죠. 지지에는 요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어요. 그런데 금 또 화는 천간으로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어요. 이 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금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경금이나 신금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요 경금은
그대로 바윗돌이고 원석이고 쇳덩어리야. 그래서 뭘 좋아해요? 불이 와서 나를 녹여서 그릇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 병정화가 와서 나를 녹여서 요 경금을 그릇을 만들어주면 내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어. 병정화가 와서 그랬을 때 요 경금이 이 병화나 정화는 뭐예요? 나를 하급금을 하니까 이게 여자라면 요게 남편이 되죠. 그러죠? 남편, 남자, 직장, 벼슬, 인내심, 심리적으로는 그런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이 병정이 와서 나를 녹여서 그릇을 만들려고 하면은 요 경금도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화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여자는 남편 덕도 있고 직장 벼슬 승진 같은 것도 잘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는 어려운 일을 잘 참고 넘겨갈 수 있는 인내심도 형성된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남자라고 보면 하급금 나를 극하는 것은 자식 사회적으로는 직장 벼슬 또는 윗상사 인내심 이런 것이 잘 발달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금이 병자가 와서 나를 갖다가 잘 녹여서 그릇을 만들어 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경금은 내가 그릇이 되니까 뭐 자식 관계하고도 인연이 좋고 직장 벼슬 쪽에도 인연이 있고 윗상사 덕도 있고 인내심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신금은 좀 다르지. 요 신금은 이미 재련된 보석이에요. 반지, 비율을 들어서 팔찌, 목걸이 이거 이미 재련 용광로 들어가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금은 불로 녹이는 걸 싫어해. 예를 들어서 뭐 정하나 오하나 이런 것이 와갖고 나를 녹이면은 보석이 반지를 녹여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은 정화보다는 병화를 좋아해. 그래 병화가 비치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비치면 우리가 보석 가게에 보면은 그 보석 딱 칠해놓고 위에다가 형광등 딱 해서 빛을 저기 해서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녹이면 안 되고 병화 태양이 나를 비춰야 내가 보석으로서 인정받는다. 아니면은 임수로 씻어서 보석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 신금은 병화 남편이나 요 식상 자식 요건 여자 같으면 이게 남편 이게 자식 자식하고 인연이 좋은 거예요. 병화 때문에 내가 명예가 드러나고 자식 때문에 내가 보석으로 인정받고 이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 신금은 요 관이죠. 관이니까 명예 체면이 올라가고 또 병화가 있어서 신금을 보석으로 되니까 이런 사람은 인내심 이런 것들이 아주 작용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신금이 임수로 잘 이렇게 씻을 때 이게 식상이죠. 식상. 요 식상이니까 식상은 뭐야? 내가 일 활동이죠.
일 활동 뭔가 그런 활동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취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더 가보죠. 금목. 금은 목을 극한다. 금석은 초목을 꺾는다. 금은 목을 극한다는 의미로 각종 공구는 초목을 자른다,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목의 입장에서는 꽃을 피우고 결실을 이룬 다음에는 각종 건축 자재나 가구 및 생필품으로 이용되어야 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금의 극이 필수적입니다. 금이 목을 극한다는 것은 도끼 한 자루면 천년을 자라온 우람한 거목도 순식간에 쓰러뜨립니다. 인간으로 보면 금은 50대 노인의 문턱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수많은 비바람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목이 어린 친구들의 천방지축으로 동분서주하고 자충우돌하는 것이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잔소리하고 규제하고 일일이 참견도 합니다.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잔소리가 귀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자란 청소년은 훨씬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가을, 겨울이 없는 동남아 쪽에서 자라는 나무는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빨라도 수명은 짧습니다. 한국과 같이 가을, 겨울의 계절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늦어도 천년을 삽니다. 이것이 서로 나누는 금극목의 관계라 하겠습니다. 예. 자, 목은 천간으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지지로 인목이 있고 묘목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은 천간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지지에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우주의 생명.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비유로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목에 따진 비유를 들은 거예요. 방금 그 얘기했듯이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에 봄, 여름, 가을을 겹친 나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친 요 나무는 단단하죠. 단단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봄, 여름에 목이 성장하고 가을부터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겨울에 정체되고 다시 봄이 와서 또 성장하고 여름에 성장하고 이렇게 성장한 나무는 단단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천년의 고차를 지어도 나무가 천년을 견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가을 겨울이 없는 곳, 이 봄 여름만 있는 곳 어디야 이게 이런 나라가 동남아 쪽. 이 동남아 쪽에는 이 가을 겨울이 없으니까 그냥 몇 년만 크면 우리나라 몇십 년 큰 나무 같이 아람들이랑 같이 커요. 크기는 큰데 단단하지가 못한 거야. 단단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이 나무 갖고 천년의 고차를 칠 수가 없어. 그냥 뭐 얼마 못 가서 썩어버려. 이게 단단하지 못해.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우리 이 생명도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거쳐야만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이 풍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 금으로부터 규제를 안 받고 하면은 동남아 쪽에는 가을 겨울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성장이 빠르지만은 제목으로서
반듯하게 천년의 고찰을 지려고 보면은 이런 감목이 이렇게 반듯하게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자꾸 뭐 가지가 자꾸 나고 이게 가만 놔두면은 요 나무가 삐뚤삐뚤해 갖고서 이것은 천년고찰 쓸 수가 없고 그냥 이것은 폐목으로나 쓸 수 있고 쓸 수가 없고 이건 요것은 금의 제재를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삐뚤한 거. 요것은 가지들을 갖다 금으로 착착착 해서 딱 대들보나무가 돼서 천년의 고찰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금극목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목과 금이 조화를 잘 이루면은 이 목은 이 금으로 인해 가지고서 반듯한 천년의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들보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고, 요 금은 또한 가불목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봄 여름에 꽃피고 성장해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열매야. 내가 열매가 열려야만이 가불목이 내가 값어치가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볼 때, 요 이제 목이라고는 안 해. 연, 월, 시. 내가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어. 그러면은 내가 간목이나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요 금이 지금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간목이랑 을목으로 태어났는데 목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간목이 하나만 딱 있어야 이 간목 하나가 10억이 나가는 거야. 간목 하나가 딱 있으면 이게 10억이 나가. 두 개가 있으면 내가 간목 일가로 태어서 하나만 있으면 이게 큰 대들보로 10억짜리인데 또 하나가 있으면 값어치가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져. 또 하나 있으면 이제 1억도 안 나가 몇천만 원으로 떨어져. 또 하나 있으면 이제 이건 그냥 장나무야, 장나무. 그럼 뭐예요? 이게 값어치가 없어요. 그냥 뗄나무로 쓰는 거야, 이건. 응? 이랬을 때 금이 와가지고서 금이 강하게 왔으면 어떻게 돼요? 요 옆에 있는 요 나무들을 다 쳐줘 버릴 거야. 그 내 값어치를 높여주는 거야, 이럴 때. 이럴 때는 경금이 되게 크니까 이 간목이나 을목 입장에서 이게 여자 사주라고 하면은 요 경금은 나를 극하는 거니까 금극목은 뭐야? 나를 규제한다, 나를 관리한다, 나를 취한다, 나를 갖다가 이 말하자면은 그냥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분이야?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막 나가는 성분이에요. 앞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해요. 그게 목이라고 하는 성분은 가장 사계절에서 가장 강한 계절이 봄이에요. 그러죠? 목이라고 하는 건 봄에 가장 목 기운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어렸을 때 저는 한 달 안 봤는데 부쩍 컸네. 이게 이제 목 기운이야. 우리 몸에서. 우리 인간의 목 기운이야. 우리 몸에서 머리털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이 성장하는 것이 목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금 기운이 없으면요 바르게 성장을 못해. 이게 막 앞으로 막 나가니까 천방지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서 운전하고 갈 때 여기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은 쉬지 않고 4시간을 걷다 한 100km로 가면은 엔진이 불나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앞으로 나가는 기운이야. 목이라는 건 앞으로 막 쉬지 않고 나가는데 그 차를 갖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좀 쉬어주는 것이 금 기운이야. 좀 쉬어. 너무 계속 여기서 4시간, 5시간 100km 놓고 가면은 엔진이 불나. 그게 중간에 좀 쉬고, 사람도 좀 쉬고. 이게 금기운이야. 이 브레이크 역할이야. 이것이 있어야 가불목이 제대로 잘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경금이 했을 때 나를 극하니까 이게 누구야? 여자 같은 거. 이게 남편 아니야? 그러죠? 남편. 사회적으로 보면은 요거 직장, 벼슬, 명예, 체면
인내심,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들이 다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는 좋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사주냐. 그러면은 이 경신금은 나를 극한다고 하는 건 뭐야? 남자 입장에서는 금극목, 아빠 나 뭐 필요해 돈 줘. 이게 이제 금극목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남자 입장에서 이걸 자식으로 보는 거죠. 남녀 다 같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직장, 명예, 체면 뭐 이런 걸로 보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인내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잘 돼 있을 때는 자식하고도 관계가 좋고 직장, 명예, 체면도 나하고 인연이 좋고 내가 무엇인가 목표를 세웠을 때 이것이 힘있게 비급들 다 체계해 주니까 인내심이 잘 작동을 하고 이것이 없으면은요 인내심이 없어 천방지축이야 사람이. 그래갖고 금방 실수하고 막 앞으로만 달리는 기운만 있으니까 이게 그렇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기초가 또 나와요. 현관. 그래서 이제 이 기초를 몇 번을 같이 해서 기초가 이해가 안 되면은 뒤에 가서 힘들어지니까 또 기초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천간론. 아니 53페이지 안 하셨어요. 예, 55쪽. 53페이지 안 하셨다고. 네? 53페이지 안 하셨다고. 53쪽? 뭐 읽어봐요. 뭐가 있어? 뭐가 있는데? 생도 극도 인과 법칙에 의하여 나타난다. 밭에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치입니다. 무 씨앗을 뿌리면 무가 나오고 배추 씨앗을 뿌리면 배추를 먹을 수 있습니다. 복의 씨앗을 뿌린 자는 복을 받고 재앙의 씨앗을 뿌린 자는 재앙을 받는다는 이치입니다. 전생에 맺은 상생의 관계, 상극의 관계, 금생에 만나는 인연들이 상생과 상극을 나타낸다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생, 상극의 관계가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해한다면 상생, 상극 공부가 깊어질 것입니다. 이 상생, 상극이 발생하는 데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뭐든지 우연은 없다는 생각으로 이 공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 명리학을 공부할 적에는 상생은 매우 좋은 것이고 상극은 매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행의 순환 법칙에 어느 정도 눈을 뜨게 되면 이런 편견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의 작용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지않게 극의 작용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가정, 사회, 세계가 생극의 이치로 발전하여 가고 우주, 자연에서 초목에 이르기까지 생극이 이때에 맞춰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극하는 것은 나쁘고 생하는 것은 좋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내가 토로 태어났는데 주위에서 토가 이렇게 많아. 그 토가 너무 많았을 때 이때는 뭘로 이 토를 갖다가 극을 해줘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힘 있는 여기서 갑인, 을묘가 있어서 이 토들을 제거를 해줘야만 사주가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없었고 제대로 이 토를 갖다가 극을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요 토 쪽에가 이게 흉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 토가 흉이야. 그럼 이 토가 흉이면은 이 사람의 신체적으로 봤을 때 토는 뭐예요? 토는 위장, 위장, 비장, 피부 이런 것이 이 사람은 안 좋은 거야. 이 흉을 제거를 못했을 때 요 토 쪽의 병이야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은 위장이나 비장이나 피부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안 좋아요. 그러잖아?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극하는 것이 이렇게 토가 있는데 목이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서 이 토가 너무 극대했다. 이때도 위장, 비장, 피부 이런 것들이 안 좋고 요 많은 것도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요 많은 것도. 그러니까 이게 많아서 이게 흉했을 때는 이것도 목은 뭐야? 간담이잖아. 간담이 이런 건 안 좋아. 그래서 간담이 안 좋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토가 있는데 또 생이 있어요. 토가 이렇게 많아. 토가 많아서 죽겠는데 또 여기서 화가 여기서 병모 있어. 이 화가 또 화생토를 또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는데 입을 벌리고 먹을 것을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요 토 입장에서는 이 화가 흉이야. 이게 흉. 이게 흉. 그러니까 화생토 나를 생하는 것이니까 육친적으로 보면 이게 어문이지. 그 다음에 나를 화생토하는 것이니까 이건 학문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또 나를 화생토의 인성이니까 뭐야? 이건 고향이잖아. 고향하고 인연이 없다. 이런 사람들 고향 떠나서 외국 가면 안 돌아와. 고향이 흉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많은데 또 생하면 이거 다 흉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극하는 것도 내가 약한데 극이 너무 심하면은 흉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 자,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 아까 같이 이렇게 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목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요 간목이나 을목 입장에서는 내가 이 토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 뿌리를 딱 내려서 여기 있는 수분과 거름을 다 빨아먹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데 나만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뿌리고 여기서 뿌리고 여기서 뿌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 나한테 경쟁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 경쟁하는 것에 딱 들어가면요 져요. 이게 뭐 제비 뽑는 거 뭐 이 사람은 절대 좋게 못 뽑아. 이게 경쟁에서 지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금이 딱 있어가지고 요것들을 제거를 해 주었을 때 요 목이 흉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는 이 사람 목 쪽이 안 좋아요. 이게 목이 흉이니까. 그럼 이런 사람은 간담이 안 좋아. 간담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 간담이 안 좋은 사람은요 저녁에 이렇게 오솔길을 걸고 있는데 뒤에 살살살살 가고 그러면 기절해버려. 간담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경신금이 딱 있어가지고 이걸 딱 적당하게 제거를 했잖아. 이건 간담이 좋은 사람이야. 뒤에 살살 그러고 장난하지 마. 간담이 커가지고 이 사람은 안 놀래. 이게 간담이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그래 이제 그다음에 뭐야? 목, 화, 뭐까지 했죠? 목, 화 있는가? 화? 내가 병화나 정화로 태어났어. 병화나 정화로 태어났어. 병화나 정화로 태어났는데 내가 화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화가 병이야. 이게 화가 병이면은 이 사람은 너무 동적인 사람이야. 그 너무 동적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야. 경솔해. 그래 이런 사람은 이게 너무 그냥 방방방방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살면서 실수가 많아. 그래서 무슨 일 하나 성공하기가 힘든 거야 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람이 달랑달랑거리고 그냥 뭐야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그냥 뭐 있으면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너무 동적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 수가 딱 힘있게 들어와서 요 화가 많은 것을 조절을 해갖고서 수와 화가 딱 조를 이루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아까는 이렇게 화가 너무 많으면 사람이 너무 경솔하고 너무 동적이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그냥 실수를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격이 이런데 수가 들어와서 이 화기운을 딱 깨서 수화가 딱 조가 맞으면은 이런 사람은 성격이 원만해요. 이 사람은 성격이 원만하다. 그래서 동정이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격도 동정이 맞아. 그러니까 수화가 조가 잘 맞으면은 이게 수화가 좀 잘 맞으니까 육체적으로도 사주가 오행이 조화가 잘 맞으면은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육체적으로도 이게 잘 심장도 잘 박동되고 간담도 건강하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한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도 이 명리학을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6개월 공부해갖고 이 명리학이 되겠어 이게 근데 한의학 그 사람들도 한 6년 공부하는데 이것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해. 그러나 이 의사 한의학들도요 그 대의사가 되려고 하면은 요 사주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쪽이 근본적으로 약하다 이것을 딱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A 쪽에서 병이 났는데 이 사람 딱 보니까 요 C 쪽이 근본적으로 약해. 그러면은 요걸 치료하면서 근본적으로 약한 여기를 같이 치료를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이건 모르지 의사들도 이거 모르니까 이 사람 근본적으로 어디가 약한가를 몰라. 그러니까 여기 고장난 여기만 치료하는 거야. 근데 옛날 이제 화타 같은 명의는 요 명의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딱 사주 보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요 C 쪽이가 약하다. 그래서 이게 약해서 이쪽이 병이 난 거다. 그래서 이거 근본을 치료하면서 이걸 치료를 하니까 명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몇 가지. 다음에는 또 다시 기초부터 들어가기도 하고 다음에는 내가 이제 4월 초파일이라 내가 그날 못 와.